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단의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문화도시 팀이라고 하는 답을 맡고 있는 팀장 임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PT 넘기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시작하기 앞서서 해병대는 죽지 않는다. 단지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또 지금 최악의 지금 시기가 왔거든요. 저희 도시도 이번에 꽃창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9월 20일 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휴일도 없고 정신도 없고 하루 종일 정말 담배 한 대 피는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데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오늘 안동의 사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만큼의 전문 문화 활동가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좀 거부를 했었는데 RIC 또 우리 정현정 국장님이 제가 부탁을 하셔서 저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밤에 급하게 PT를 만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안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저는 고향이 안동이 아닙니다. 강원도 북포 동해시에서 20살 때 안동에 와서 한 33년째 지금 이제 안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안동 사람이 다 됐습니다. 말에는 아직까지 안동 사투리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사투리도 없어졌어요. 이상한 정체불명의 어떤 사투리가 지금 있는데요. 아무튼 안동을 사랑하고 있고 또 안동을 안동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고 이 사업에 지금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타지에서 안동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에 안동을 봐왔던 안동의 자랑 그리고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좀 큰 범위의 도시 공동체를 도시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세 분류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다가 되나요? 글씨 잘 보이세요? 네. 딱딱한 말씀은 좀 피하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대신 하도록 하고요. 보통 사전적으로 이 마을이라는 것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예전에 마을로 했었는데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는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 또 사회적 개념의 총칭으로도 정의한다. 이거 말고도 여러 해외에서도 또 이재열 선생님의 말들이라든가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마을을 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런 말들도 다 맞지만 그걸 좀 가장 정리되는 말이 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 또는 좁은 범주의 지역을 아주 작은 범주의 지역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좀 아닌가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상호관계망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긴밀한 공동체 관계망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마을은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거는 이윤아 박사님이 쓴 말인데 이 말이 가장 마을을 정의하는 데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동에는 1급 13면이 있고 10개의 동이 있어요. 총 175개의 법정리가 있고요. 또 42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안동은 제가 여기서 조금 자랑을 좀 하려고 한다면요. 일단 안동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오시다 보면 높은 산도 없고 낮은 산들이 있고 계속 시골로 들어가잖아요. 끝없이 시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동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강원도처럼 큰 산이 있거나 또는 큰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다면 안동은 정말 자글자글한 작은 산들이 계속 꽉 차 있어요. 거기에 그 자글자글한 마을들이 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형이 전국에서도 안동이 굉장히 특별한 지형인데요. 이런 지형이 가지고 오는 게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폐쇄적 성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교통 불편이 초래됩니다.
또 안동 같으면은 그런 자글자글한 마을의 유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더해지고요. 그런데 이런 마을이 또 가지는 또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한번 문화가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고요. 그 안에서 또 소화돼서 스스로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독특한 지형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안동이 약간 보수적이다 아니면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들은 아마 지역에서 오는 오랫동안 어떤 습관처럼 아니면 관습처럼 어떤 그런 모습에서 그런 게 있지 않았냐. 근데 실제로 안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안동은 실제로 굉장히 개혁적인 도시입니다. 과거에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이때 그때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던 사상도 화엄사상도 사실 신라 경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안동에서부터 실험하고 개혁했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한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안동에서 실험하고 개혁을. 독립운동과 똑같잖아요. 안동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개혁하는 데는 안동이 그 일선에 섰던 마을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동이 가지는 자원층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안동인이라는 어떤 그런 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안동인에는 그런 DNA가 있는 것을 저도 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안동 사람, 근데 그 내면에는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보수 그리고 또 개혁적인 소양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외부에서 살다가 또 해외에서 살다가 같이 안동에 와봤을 때 더욱더 그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안동이 그런 전통과 역사와 이런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귀농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유산 이거 다 가진 데는 유일하게 안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동은 좀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동이 지금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도농복합 도시인데요. 관광 중심으로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안동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또 도시를 문화적으로 성장 또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중앙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네잎클로바를 하나 따기 위해서 클로바 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행운을 하나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목록 안에서 정말 우리의 몸짓, 우리의 토양, 우리의 삶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도구화되지 않았었던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주체적으로 살고 있었던가에 비해서는 조금 교기를 가혹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굉장히 성장이 됐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 그 선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딛고 최악의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됐습니다. 체급은 이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그 체급에 맞는 아직까지 정치적 그 위치는 현재 약간 사춘기 정도라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넘기냐가 아마 우리 안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국가정부에서는 이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한 20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과연 이렇게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본이 뭘까? 실제로 이렇게 체급이 커졌지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전국에서 69위, 전 세계에서 69위입니다. 69위는 OECD에서 꼴찌입니다. 이 원인이 뭘까를 들여다보니까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들여다보면은 신뢰가 없는 나라라고 해요. 갈등이 많고 신뢰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왜 이렇게 부분이 왔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를 연구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사업이 바로 이 문화도시 사업이고요. 이 정책 사업으로 해서요. 2004년도부터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법에다가 정해놨어요. 지역문화진흥법에 정해놓고 각 도시들이
그 도시에 가지고 있는 풍부한 유산, 고유한 유산을 잘 활용하고 현대화해서 문화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 흔히 말해서 좀 비유하자면, 쉽게 비유하자면은 내 몸이 우리 주민들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을 만드는데 집중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부터는 내 몸이 건강하게, 우리 시민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 시민의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것, 이런 건강한 체질이 있어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 사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해부터 갑자기 시민들이 도시의 주체로 나오라, 못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어떤 관습이 아니라 대부분 예전에 바로 거버넌스라는 말 직전에는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딱 내리거나 아니면 관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서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사업이었다면, 하향식 사업이었다면 이 사업은 상향식 버튼업 사업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시의 주체가 돼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한 실험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과 협업하는 사례, 또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업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마을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 마을 활동가님이 모이셨으니까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먼저 우리 문화도시라는 도시 공동체, 도시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저희 안동에서는 아마 내일 보시게 될 텐데 자료에 보니까 순서에 보니까 모디 184로 나와 있더라고요. 모디 684입니다. 실미도 684가 아니라 684 부대가 아니라 모디 684인데요. 그 모디 684를 거점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이 매번 모입니다. 저희는 어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끈끈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느슨한 관계. 저 사람 좀 아는데, 저분 어디서 뵀는데, 저 사람 차 한잔 먹어봤어? 이런 느슨한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모여서 우리 도시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도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유공예라는 부분, 여기 지금 포인트가 이건가요? 시민공예가 바로 이 도시 공동체, 공론장을 저희는 시민공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시민공예라고 하고 있고요. 시민공예라는 말이 좀 너무 로마 제정공예처럼 좀 딱딱하다. 이래서 애칭을 만들자 해서 경상도 사투리 함께 모디라 한 것처럼 모디라는 말을 써서 이제는 시민공예 모디라고 이제 합니다. 사실 저희 모디를 만들기까지는 2020년부터 거의 1년 동안 준비 과정만 1년을 거쳤어요. 이거를 대충 중앙정부에서 문화도시 선정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도시의 공론장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1년 동안 정말 엄청난 회의, 엄청난 경론을 펼치면서 우리 도시에 맞는 우리 공론장을 만들기를 했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원탁 기획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시민 공예를 명제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안동에 맞는 도시 거버넌스, 시민 거버넌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까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매달 한 번씩 하는 자유공예, 또 지금 마을 안동이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마을공예, 또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만 가지고 3차례 또는 5차례 또는 10번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 주제공예. 또 이런 모임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받쳐서. 그리고 이런 데 가기 별로 안 좋아하거나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카페이든 술집이든 3사람 이상 모여서 우리 도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기록을 남겨서 회의록을 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만 원을 주는 그런 도시 이야기들을 끝없이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사업도 구상을 하고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꿀까를 함께 계획도 하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으로 이 시민공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공예가 했던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마 이 안동역 모디 684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아마 제가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안동역은
1930년부터 지었으니까 거의 100년에 가까운 9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은 1960년대 지은 건물입니다. 아쉽게도 2020년도 12월 달에 기차역이 마지막으로 떠나고 폐역이 된 상태에서 이 건물은 당초에는 너무 중요한 도로가 거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시민공회 주재공회를 통해서 기차역 철거되면 될까?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절대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무조건 이 도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은 반대를 하자 해서 약간의 길을 틀면 이 공간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깨어지더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장님과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결국 이 공간들을 시민 플랫폼으로 쓰게 됐고요. 이 시민 플랫폼을 쓰고 난 다음에 첫 이제 이 장소에서 시민 공회를 열었던 장면인데요. 정말 시민들이 약간 감동했다.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이곳을 시민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공간들을 시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이 다 무료입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 잡을 때 1년의 목표를 배관을 한 200건 잡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요 1,400건이 넘어요. 1년 동안. 실제로 이용한 우리 주변 시민만 25,00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대관 담당자가 있어도 수시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대관이 문의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사무일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대관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마침 안동에는 생활문화센터라는 어떤 시민들이 생활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서 아마 오늘 효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차역, 교통의 중심이었던 기차역이 지금은 문화역으로 바뀌었던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도시에서 이 기차역을 보려고 많이 배치마킹하고 오시는데요. 사실 어떤 그 건물을 아주 멋지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공간 하나하나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만약에 떠날 때 이 공간들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앞에다가 이렇게 상을 좀 대가지고 만들었어요. 쉽게 뜯고 쉽게 원형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을 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민들과 함께 공론을 펼치면서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런 거점 공간을 통해서 많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도시 안에도 벨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 밖에도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는데요. 저희가 그 여러 사업들을 작년에 작은 프로젝트 사업까지 다 합쳐보니까 약 한 730건 정도를 사업을 했더라고요. 거의 뭐 직원들이 반짝반짝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마을과 함께하는 깊은 안동 프로젝트와 또 지평을 넓혀가는 깊은 안동은 여기 깊고 넓은 안동은 저희 이제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깊은 안동은 그 마을의 역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연결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깊은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고요. 넓은 프로젝트는 안동이 지평을 넓혀가는 겁니다.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환대하고 보다 젊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평을 넓혀가는 도시를 떠나서 외부의 도시랑 교류하고 또 다른 또 나라하고도 교감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는 이런 깊고 넓은 안동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동은 사실 원도심 왜 이렇게 마을에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농림부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에서 마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에서 왜 또 마을에 집중할까? 근데 이 부분이 원도심을 포함해서 안동의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큰 주기가 있는 공간이면 차라리 권역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권역은 나누지만 그 안에 마을들이 다 각기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안동은 요 조그만한 원도심 전체가 전국에서 땅이 제일 넓은데요. 안동이요. 서울의 2.5배나 됩니다. 굉장히 큰 땅덩어리에 한 5% 정도가 원도심입니다. 근데 이 5% 정도의 인구의 70%가 살고 있어요. 나머지 95% 땅덩어리에 인구의 30%의 마을들이 퍼진 데 있고요. 굉장히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원도심에서 문화생활을 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문화적 향유 또 문화를 참여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가뜩이 농사일도 바쁘시고 또 몸도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마을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지금 한 13개 정도 마을들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은하도시 한 5년간에 매번 10개의 마을씩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한 50개 마을들을 만들어가고, 그 중에 아주 그러니까는 시민유산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과거 화해마을이 지금의 세계유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마을이 앞으로 100년 뒤, 앞으로 1000년 뒤에 안동을 대표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자원이 되는, 자산이 되는, 유산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또 특별한 마을로 가는 시민유산 문화마을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5개 마을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링 산맥골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박기근 선생님도 거의 코드로 계시고, 여기 지금 사진에 생리예술을 하고 계시는 이학발 선생님도 이 마을에 살고 계시면서도 마을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이 마을에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어요. 농촌 기반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이 마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인심이 좋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이 특별하게도 풍류를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을에 예술가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학가들 들어오고요, 미술가가 들어오고요, 음악가가 들어오고, 이렇게 점점 예술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마을 주민들은 삐쭉삐쭉 하시다가 이제 이 마을에는 1인 1예술을 하는 마을로 만들어 가자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예술가 마을로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도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 해,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행사를 했었는데요. 예산은 좀 말씀드리겠지만 첫 해는 한 200만 원 정도인가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거의 한 1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단합도 잘 되시고 스스로 또 참여하시고, 올해 작년에는 한 15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다가 올해는 거의 한 40명, 50명이 참석하시고, 때로는 뭐 10명 미만도 참석할 때가 있지만은 굉장히 그 주민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맛집 마을인데요. 이 예끼 마을처럼 소물리 마을입니다. 안동의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요. 마령 1, 2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 전체 인구가 지금 한 20명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작은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이 마을에는 이부희 전 이장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위원장님이신데요. 이장님의 열정으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을에는 어떤 그 마을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중요한 게 귀화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서부터 이 마을이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마을을 변화시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이보희 그 전 이장님이 아마 그 귀화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특이한 거는 마을을 이렇게 모든 길에다가 이런 박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터널이 길마다 터널이 있고요. 거기다가 좋은 박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박을 따서 조형물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제로 박을 이제 탈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춤도 추고, 그래서 마을 콘텐츠를 풍류, 그 다음에 마을의 공연, 아마도 저기에 이제 그때 공연도 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공연, 최근에는 인형극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마을을 인구가 적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 마을 주민들이 음식 솜씨가 또 좋아서 떡 만들기 체험도 하시고요.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방문자들 오시면은 떡 만들기 체험, 또 요즘 도시재생이든 다른 마을에서 어떤 행사든 직접 또 나가서 그 우뭇가사리 콩국 같은 것도 지금은 먹어볼 수도 없는, 사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옛날에 있던 그런 전통 음식들도 직접 판매도 하고,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맛과 멋의 조롱반 마을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제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요, 좀 비슷한 유형이 생깁니다. 관광지라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마을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성촌이 또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런 관광지라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국가 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예산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 돈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갈등이 결국에는 마을이 흉흉해지고 그 흉흉함이 외부로 소문이 나고,
알고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인심 좋고 좋은 마을이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다 보면 갈등 생긴 마을, 흉흉한 마을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예산들이 과연 들어오는 것이 이게 좀 시간이나 아니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집성촌도 마찬가지예요. 집성촌도 저희 안동은 경북이 원래 한국에서 집성촌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안동은 집성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가일마을도 곤시 가구대 이제 집성촌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52살이에요. 청년 회장님이 62. 이러니까 그 위에 어르신들, 근데 52살의 마을 활동가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의가 안 됩니다. 어르신들, 양반 어르신분들이 딱 결정하면 그걸 다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분녀회에서 얘기하면은 시끄럽다. 이렇게 딱 끝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됐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라든가 마을 콘텐츠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가일마을에 나갔을 때는 제가 가서 아마 그 전에 아마 국비사업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었는지 제가 처음 들어가서 명함을 이제 노인회장님한테 명함을 딱 드리고 문화도시 팀장 임정혁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네, 공무원은 아닙니다. 선생님 명함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땅바닥에다가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요즘 처음 와서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 명함을 이렇게 바닥에 던졌다는 것은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공무원도 아닌 분이 여기 와서 뭘 하려고, 돈이 얼마나 있어, 우리한테 뭘 줄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내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마을이 제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서 공무원 그날 모시고 갔어요. 공무원 모시고 가서 다시 인사를 해드리고 그렇게 마을을 조금씩 바꿔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 마을에 좀 잘 안 보이는데 해구름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마을에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분한테 좀 저성스럽게 기득권 같은 양반 어르신들 분입니다. 나이가 동년배 어르신들인데 처음에는 마을 행사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번 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해에는 와서 노래를 불러볼까? 내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노래가 있는데 가일 마을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했더니 그 어르신의 부인이 하지 마소, 양반 체면은 뭐 노래 부르냐고 말리셨는데도 이 세 분이 나와서 반주도 없이 그냥 육성으로 노래를 불렀던 굉장히 가슴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마을이 변해가더라고요. 저희가 이 가일마을은 독립운동가를 아주 많이 배출한 굉장히 독립운동가 마을인데요. 권호석 선생님이나 이제 많은 배출을 해준 분인데 지금은 올해는 어떻게 할까? 이제 매번 걱정입니다. 우리 마을 이제 이렇게 등 밝은 마을로 그 과거의 독립운동의 그 등불이 됐던 불처럼 등 밝은 마을을 만들어 갔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해. 뭘 해갈까 하다가 알고 보니 우리 마을 안에 내방가사가 굉장히 유명한 내방가사가 많더라. 그리고 우리도 우리 부녀자들 우리 할머니들의 삶 속에 내방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회의 끝에 알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걸 준비해서 이번 주 내일이네요. 내일 공연을 합니다. 비가 와서 걱정이 지금 태산인데요. 내일 그 공연을 저녁 7시에 이제 가일마을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집성촌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어떤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좀 불편해졌던 갈등이 생겼던 그 다음에 이렇게 거버넌스 아니면은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동네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또 그런 실패 사례도 많이 있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어요. 보통 리더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 마을 활동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정치가 확 바뀌잖아요. 시장님이 바뀌면 또 정치가 확 바뀔 때도 있고 마을에도 그렇습니다. 마을에도 마을 이장님이 바뀌면 또 한 번 파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참 많이 겪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리더 리스크가 없이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이제 다른 사례에서도 저희 많이 배우고 싶고요. 또 저희도 늘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운 말로 커먼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스스로 다 만들어 놓고 또 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매뉴얼까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 가서 그 마을마다 좀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걸 좀 쉽게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옹천리 마을을 소개하면요. 이 옹천리 마을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강성 선생님 가셨네요. 네. 옹천리 마을이 또 처음에는 마을을 저희가 대상으로 마을에 토목 사업을 할 테니 신청하세요 했더니 처음 신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옹천리 부푸면은 굉장히 커요. 정말 안동시도 풍산면처럼 큰 동네가 이 부푸면인데요. 거기는 마을이라 하기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더니 서류를 내고 선정은 됐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가 하며 나도시하고는 저희가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본인들이 힘들면 한번 아이들이라도 그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옹천장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 효과가 그 다음에 올해였죠. 올해는 첫 회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마을 동장님, 이장님, 주석관 이제 위원님 막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는 게 우리 마을이 사실은 이 북구면이 옹천장이 430년 된 안동 최초의 장터인데 지금은 이 장터가 유명무실해졌다.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 장터를 보니 우리 옹천장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봅시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 2번 정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옹기종기 문화장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을에서 지금 술렁술렁 됩니다. 장터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막상 해보니 좀 쉽지 않네. 그리고 장터 우리끼리 행사처럼 만들지 말자. 이게 경험이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저희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마을 PM이 사실은 한 번 더 가면 활동비도 지급이 됐는데 이제는 활동비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이 온답니다. 한번 와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게 저희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서경지 골목마을을 소개할 텐데요. 이렇게 안동은 원도심을 비롯해 그 주변에 있는 시골 마을들, 이런 마을들도 많지만 원도심 안에도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서경지 마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서경지 마을은 원래는 서경지라고 하는 옷이었습니다. 옷을 내워서 기획적으로 이렇게 집속 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다 골목길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골목길입니다. 근데 이 골목길에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일단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떠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불만도 꽤 많으세요. 여기 왜 시는 신경도 안 썼느냐, 왜 길도 제대로 안 놔주고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왜 이렇게 서글프게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불만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게 신계단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염색을 전공하셔가지고 염색 장인이신데 그분의 어떤 테마로 해서 벽화를 한번 그리고 났는데요. 그 뒤로 마을 공방이 들어오시고 그 공방분들, 그 다음에 이 무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오시면서 이제 마을 주민의 회의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집속촌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살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외부에서 온 분들은 굉장히 빨리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 끝에 한 분이 야, 우리 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 꿈이라도 뭐 꾸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꿈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분은 교수가 꿈이다, 어떤 분은 헬스클럽 한 게 꿈이었다, 어떤 분은 선생님이 꿈이다, 의사가 꿈이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한 분이 여군이 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 다 못 이뤄줘도 일단 여군은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동장님이 이제 여군이 꿈이었는데 실제로 그 여군을 군복을 탁 입히시고 이제 중대장으로 만들고 그 사열까지 도열까지 딱 해가지고 중대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마을이 이제는 우리 마을을 스스로 바꿔가자.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자발적 도시재생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전봇대든 또 목공하시는 오랫동안 대목하시는 분이 한 150년 나무가 있는데 마을 벤치 만들어줄게. 마을 벤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마을이 이제는 골목길 자체가 전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양쪽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요 뒤쪽 편이나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다 이제 갤러리처럼 전시장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 우리 짧게 말고 긴 안목으로 우리 서경지를 백화점으로 만들어보자. 서울의 고층 백화점이 아니라 누워있는 백화점. 100개의 그림이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100개의 점포와 식당들이 있는 골목길 백화점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지금은 꿈이 있는 마을 플러스 누워있는 서경지 백화점을 만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마을들을 저희가 뭐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물론 실패한 마을도 있고 또 지금 성공한 과정 속에 있는 마을도 있고 점점 이제 마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마무리하면은요 이 마을을 떠가면서 뭐 가일말 같은데 시도 만들고 또 노래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저희한테 울컥울컥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본업이 원래는 큐레이터였는데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이렇게 맡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할머니 말처럼 시를 태어나 처음 써본 분인데 시를 써보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요 시를 쓰니까 마음의 도끼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저도 예술을 작품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작품을 쉽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인생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도끼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 도끼를 벗어버리는 것들 또 회수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아까 전에 그 서경지 골목길에 이분이 지금 신계남 선생님이라고 그 염색하는 장인인데 저희가 인터뷰할 때마다 그래요. 떠나고 싶었어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변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고령이신데도 아직도 쟁쟁하시고요. 마을 회의에서는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 나는 어떡하든지 따라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와서 도와줄 테니. 저는 사실 이 말이 바로 하회마을 같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회마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회마을은 그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사실은 소통의 잔치였거든요. 한 일면으로 보면요. 양반이 그 백성에게 마을 주민들한테 판을 열어주고 그 주민이 극을 만들고 심지어는 양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해악을 하더라도 그 판을 열어주는 그게 시민과 어떤 계급층과의 소통이 하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사실 하회마을의 그 하회 탈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도 이런 그 마을의 소통,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마을 커먼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그 마을이 앞으로 100년의 마을이 될지 1000년의 마을이 될지 이제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는 아마 맞아 제일 중요한 게 활동가시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활동가보다 그 안에서 살을 터전을 이루면서 하는 활동가들, 그분들이 아마 그 마을을 변화시켜가는 아주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늘 존경하고 있고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PT는 준비해왔는데 사실 제가 그냥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미 그 글이 다 나와 있어 버려가지고 원래 퀴즈를 내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PT가 있어서 제목이 답이 다 나왔네요. 사실 원래는 이제는 그 PT를 파워포인트를 해서 이거를 답을 이제 맞추는 사람이 선물을 주려고 했었는데 로봇도 1등이라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작년도 12월 달에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웰딩거 교수님이세요. 지금 석좌 교수고 이제 퇴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장 75년간에 걸쳐서 과연 우리의 행복, 건강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관련이 있는가를 이게 뭐 몇 년이 아니라 75년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교의 청년들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보스턴 그 할렘가의 청년들, 빈민천 청년들을 비교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면서 봤더니 돈과 권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답니다. 아주 약간, 정말 아주 약간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았대요, 수명이. 그거 외에는 전혀 관련이 없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관련이 높았을까? 거기 보니까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이 좋은 관계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이 우리의 행복, 사실 도시재생, 문화도시 모든 사업들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들, 우리들이 먼저 좋은 관계를 연결하고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 이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았었는데요. 우리 마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